김할아버지는 낡은 TV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로또 추첨 방송을 지켜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번호가 하나씩 불려나올 때마다 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1, 2, 3, 4, 5, 6. 마지막 번호가 맞아떨어지는 순간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다. 이게 당첨인가?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혼자서 소리쳤다. 하하, 당첨됐어. 내가 1등이야. 평생 처음 느껴보는 기쁨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공중을 향해 흔들며 방 안을 빙글빙글 돌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다 끝났어. 이 돈으로 나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하지만 그 환호는 곧 쓸쓸한 메아리로 변했다. 방 안에는 그를 축하해줄 누구도 없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지난날의 기억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이 로또 티켓을 산 그날, 그리고 그 전에 수많은 고독한 날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은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또 하나의 잊혀진 하루였다. 김할아버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낡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등허리에 스며드는 통증을 느꼈다. 아이고, 또 이렇게 아프네. 그는 중얼거리며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오래된 동네가 보였다. 빗물이 고인 골목길, 녹슨 철문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 이곳에서 그는 50년을 넘게 살았다. 젊었을 때 아내와 함께 이 집을 샀고 세 자녀를 키웠다. 민수, 영호, 지연. 그 이름들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렸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째였다. 암이었다. 병원비를 대느라 평생 모은 돈을 다 쏟아부었지만 결국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 그 후로 자식들은 점점 멀어졌다. 장남 민수는 결혼 후 부산으로 내려가 사업을 시작했다. 아버지, 제가 성공하면 꼭 모시고 갈게요. 그렇게 말하던 민수는 이제 연락조차 뜸했다. 생일에 전화 한 통 없었고 설날에도 오지 않았다. 차남 영호는 서울에 살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 얼굴을 비추는 게 고작이었다. 아버지, 제가 요즘 일 때문에 정신없어요. 다음에 꼭 가요.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다. 막내딸 지연은 해외로 유학 갔고 그 후로 결혼해 미국에 정착했다. 아빠 영상통화로 자주 해요. 처음엔 그랬다. 하지만 이제는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조차 보내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부엌으로 가서 전기밥솥을 열었다. 어제 저녁에 해놓은 밥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그걸 데워 먹기로 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다. 우유 한 병, 김치 조금, 그리고 상한 야채 몇 개. 오늘은 시장에 가야겠네. 그는 지갑을 열어보았다. 안에 든 돈은 5,000원 지폐 2장과 동전 몇 개. 연금으로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했다. 의료비, 공과금, 식비. 자식들에게 손 벌릴 생각은 없었다. 내가 왜 그럴까? 그 애들이 나를 버린 마당에. 시장으로 가는 길은 20분쯤 걸렸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할아버지는 낡은 우산을 들고 천천히 걸었다. 발밑에 고인 무릉덩이를 피하며 그는 옛날을 생각했다. 젊었을 때 그는 공장에서 일했다. 새벽에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는 생활. 그 돈으로 자식들을 키웠다. 민수는 대학까지 보냈고 영호는 기술을 배우게 해주었으며 지연은 피아노 학원에 보냈다. 그때는 행복했지.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아 웃고.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고통스러웠다. 자식들은 성공했다. 민수는 회사를 차렸고 영호는 안정된 직장을 가졌으며 지연은 외국에서 잘 살고 있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아버지를 잊었을까? 시장에 도착하니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생선 비린내, 채소의 싱그러움, 그리고 튀김 기름 냄새. 할아버지는 가장 싼 반찬 가게로 갔다. 아주머니, 김치 좀 주세요. 제일 싼 걸로. 아주머니는 할아버지를 알아보고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또 오셨어요? 오늘은 좀 더 주세요. 손님 없어서. 그녀는 가끔 이렇게 반찬을 더 얹어주었다. 동네 사람들 중 유일하게 할아버지를 챙겨주는 사람이었다. 고맙소, 아주머니. 할아버지는 그 따뜻함에 눈물이 고일 뻔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벤치에 앉아 쉬었다. 옆에서 아이들이 웃으며 노는 소리가 들렸다. 나도 손주가 있긴 한데 본 적이 없지. 민수의 아이들, 영호의 딸. 사진으로만 봤다. 자식들이 보내준 적도 없지만 소셜미디어에서 몰래 찾아보았다. 그 애들이 나를 초대하지 않는 건 내가 부끄러운가 봐. 집에 돌아와 점심을 먹었다. 김치와 밥, 그리고 시장에서 산 계란 하나. TV를 켜니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가족 이야기였다.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는 장면. 할아버지는 리모컨을 던지듯 껐다. 현실은 다르지. 그는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그치지 않았다. 외로움이 밀려왔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왜 나만 이렇게? 그는 눈을 감고 아내를 떠올렸다. 여보, 당신이 없으니 세상이 너무 춥소. 눈물이 흘렀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또 혼자 잠자리에 들었다. 꿈속에서 자식들이 왔다. 웃으며 안아주었다. 하지만 깨어나니 빈 방이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다. 할아버지의 일상은 반복되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고 시장에 가고 혼자 먹고 TV를 보고 잠든다. 가끔 동네 복지관에 가서 노인들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비슷한 처지였다. 자식들이 안 와요. 나도 그래. 서로 위로를 주고받았지만 그건 일시적이었다. 할아버지는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복권 가게를 지나쳤다. 로또? 평생 해본 적 없는데. 지갑에 남은 돈이 1,000원이었다. 한번 해볼까? 그는 티켓을 샀다. 그게 그의 삶을 바꿀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 전까지의 날들은 여전히 고독했다. 생일날 할아버지는 케이크를 사지 않았다. 축하해줄 사람 없는데. 대신 옛 사진을 꺼내보았다. 가족 사진. 모두 웃고 있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울었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했지만 포기했다. 그 애들이 받을까? 바쁘다고 할 텐데. 민수는 작년에 아버지, 돈 좀 보내줄 수 있어요? 사업이 어렵네요. 라고 했었다. 할아버지는 모은 돈을 보냈다. 하지만 그 후 감사 인사조차 없었다. 영호는 아버지 집 팔아서 우리 집으로 오세요. 라고 했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지연은 아빠 미국 오세요. 라고 했지만 비자 문제로 핑계댔다. 할아버지는 알았다. 그들은 그를 원하지 않았다.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았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병원에 갔다. 관절염이 심해졌다. 의사는 가족이 도와주세요. 라고 했다. 할아버지는 웃었다. 혼자예요. 집으로 돌아와 약을 먹었다. 창밖을 보니 이웃집에서 가족 웃음소리가 들렸다. 왜 나만? 외로움이 절정에 달했다. 그는 벽에 기대 앉아 하염없이 울었다. 자식들아, 왜 날 버렸니? 내가 뭘 잘못했니? 그 분노와 슬픔이 가슴을 찔렀다. 독자들은 이 장면에서 할아버지의 고통에 공감할 터였다. 그리고 자식들의 무정함에 치를 떨 터였다. 왜냐하면 이건 많은 노인들의 현실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로또 추첨날이 왔다. 할아버지의 환호는 그 모든 고독의 끝을 알리는 신호였다. 하지만 아직 그는 몰랐다. 이 행운이 그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김할아버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낡은 TV 화면에서 로또 번호가 다시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1, 2, 3, 4, 5, 6. 그는 손에 쥔 복권을 다시 확인했다. 번호가 정확히 일치했다. 그의 가슴은 터질 듯 뛰었다. 이게 정말인가? 그는 혼잣말을 하며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다. 다시 확인해도 번호는 변하지 않았다. 1등. 50억 원. 그 숫자는 그의 상상을 초월했다. 평생 공장에서 뼈 빠지게 일하며 모은 돈은 기껏해야 몇 천만 원이었다. 그런데 50억이라니.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내가 이런 행운을. 기쁨이 밀려왔지만 곧 그 기쁨은 묘한 불안으로 바뀌었다. 이걸 누구한테 말하지? 그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텅 빈 집. 축하해줄 사람 하나 없었다. 할아버지는 일단 침착하려고 애썼다. TV를 끄고 복권을 다시 지갑 속에 넣었다. 은행에 가야겠어. 이게 진짜인지 확인해야지.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새 뒤척이며 자식들을 떠올렸다. 민수, 영호, 지연. 얘들한테 말하면 다시 올까?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쓴웃음으로 바뀌었다. 그 애들이 날 찾을 리 없지. 돈이 생겼다고 하면 달라질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자식들의 무관심이 떠오르며 가슴이 아렸다. 새벽이 되자 그는 지팡이를 짚고 집을 나섰다. 은행까지 가는 길은 멀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다. 비가 그친 아침, 거리는 활기로 가득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은행에 도착해 복권 당첨 확인을 요청했다. 젊은 직원이 복권을 받아들고 기계로 스캔하자 갑자기 눈이 커졌다. 할아버님, 이거 1등 맞아요. 50억 원입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아버지는 순간 숨이 막혔다. 정말이요? 틀린 거 아니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확실합니다. 축하드려요. 세금 떼고 약 37억 원 정도 받으실 겁니다. 할아버지는 그 숫자를 듣고 어지러웠다. 평생 만져보지 못한 돈이었다. 직원은 당첨금을 받는 절차를 설명했다. 신분증, 계좌, 세금 처리. 할아버지는 정신없는 와중에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소. 고맙소. 그는 은행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여보, 당신이 날 도운 거지. 이 행운을 준 거지. 눈물이 고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아버지는 동네 복지관에 들렀다. 그는 가끔 이곳에서 노인 모임에 참석하거나 무료 급식을 먹었다. 복지관 문을 열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이웃 아주머니 박 씨가 반갑게 인사했다. 김할아버지,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그는 미소로 답했지만 당첨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복지관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는 젊은 남자를 눈여겨보았다. 재민이었다. 27살 노숙 생활을 하다 복지관의 도움으로 새 삶을 시작하려는 청년이었다. 재민은 조용히 밥을 먹으며 낡은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호기심에 다가갔다. 젊은이, 뭐 쓰는 거요? 재민이 멋쩍게 웃었다. 그냥 꿈이요. 공부해서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꿈이 있으면 포기하지 마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는 재민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다. 재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라고 답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으로 연결되었다고 느꼈다. 복지관을 나오며 그는 생각했다. 이 돈, 나 혼자 쓰기엔 너무 많아. 그는 재민 같은 사람들을 떠올렸다. 동네에 어려운 이웃이 많았다.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먹는 노인들, 학교도 가지 못하는 아이들. 내가 도울 수 있을지도.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다. 집에 돌아오자 다시 외로움이 밀려왔다. 그는 전화기를 들었다. 자식들에게 전화할까? 민수에게 전화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다 끊겼다. 영호에게 걸었지만 역시 받지 않았다. 지연에게는 메시지를 보냈다. 딸 잘 지내니? 아빠가.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뭘 기대했나? 그는 당첨금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집을 새로 사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행을 갈까? 하지만 그 모든 상상은 공허했다. 혼자 가서 뭐 해? 같이 나눌 사람이 없는데. 그는 다시 재민을 떠올렸다. 그 청년의 눈빛, 꿈을 향한 간절함. 그건 할아버지가 잊고 지내던 감정이었다. 며칠 뒤 할아버지는 다시 복지관에 갔다. 이번엔 재민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젊은이, 간호사 공부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오? 재민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한 2천만 원 정도요. 학원비랑 자격증 시험비까지.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그는 속으로 계산했다. 50억 중 2천만 원은 큰 돈이 아니었다. 그는 재민을 돕고 싶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복지관 직원에게 물었다. 여기 도울 방법이 있어? 돈으로. 직원이 놀라며 말했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큰 돈이라도 생기셨어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을 피했다. 그냥 궁금해서. 그날 밤 할아버지는 꿈을 꿨다. 아내가 나왔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 좋은 일 해야 해. 우리 같이 했던 것처럼. 할아버지는 눈을 뜨며 눈물을 흘렸다. 여보, 나 혼자 어떻게 해?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심이 생겼다. 이 돈은 그를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재민과 복지관 사람들을 떠올렸다. 그들의 미소가 그의 가슴을 채웠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그는 당첨금을 어떻게 쓸지 구체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자식들에게 말할지 망설였다. 그 애들이 알면 달라질까? 그는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느꼈다. 며칠 뒤 동네에 소문이 퍼졌다. 김할아버지가 로또 1등 당첨됐대. 누가 퍼뜨렸는지 알 수 없었다. 은행 직원일까? 복지관 누군가일까? 할아버지는 당황했다.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민수였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오랜만이에요. 그 목소리는 달콤했다. 너무 달콤해서 할아버지의 가슴이 싸늘해졌다. 김할아버지의 전화기는 끊임없이 울렸다. 민수의 전화 이후 차남 영우와 막내 지연까지 연락이 왔다. 민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아버지, 소식 들었어요. 대박이시네요. 우리 아버지가 로또 1등이라니. 그는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우리 같이 밥이나 먹어요.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네요. 그 말에 할아버지의 가슴이 살짝 흔들렸다. 그래, 민수야. 오랜만이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지난 5년간 민수는 단 한 번도 먼저 전화하지 않았다. 설날에도 생일에도. 이제야 날 찾는 건가? 할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다. 내 자식들인데 정말 날 보고 싶어 하는 걸지도. 다음 날 영호가 집으로 찾아왔다. 할아버지는 문을 열자마자 놀랐다. 영호는 양복을 차려입고 손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정신 없었어요. 그는 거실에 앉아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로또 당첨 축하드려요. 근데 그 돈 잘 관리하셔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호의 눈빛은 반짝였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도와준다니 무슨 뜻이냐? 영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가 아는 좋은 투자처가 있어요. 부동산이요. 아버지 돈으로 집 한 채 사면 나중에 값이 더 올라갈 거예요. 할아버지는 말없이 영호를 바라보았다. 집이라. 너희 집은 이미 있지 않나? 영호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을 돌렸다. 아, 그건 좀 좁아서. 아이들 방도 하나 더 있으면 좋잖아요. 그날 저녁 지연에게서 영상 통화가 왔다. 화면 속 지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빠, 진짜 대박이에요. 로또 1등이라니 아빠가 최고예요. 그녀는 미국에서 사는 화려한 삶을 자랑하며 말했다. 아빠, 저 다음 달에 한국 올게요. 우리 같이 여행 가요. 유럽 어때요? 아빠 돈으로 같이 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지연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할아버지는 그 말투에서 낯선 느낌을 받았다. 여행이라. 지연아, 너 아빠 생일도 까먹었잖니? 지연은 잠시 당황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아, 아빠. 제가 깜빡했어요. 미안해요. 이번엔 꼭 챙길게요. 하지만 그 사과는 공허하게 들렸다. 할아버지는 자식들의 갑작스러운 관심에 어지러웠다. 민수는 사업 자금을 달라고 했다. 아버지, 제 회사 좀만 도와주시면 대박 날 거예요. 이익 나면 다 갚을게요. 영호는 집을 사자고 졸랐다. 아버지, 이 동네 아파트 값이 곧 뛸 거예요. 지금 안 사면 손해예요. 지연은 여행과 명품 가방을 언급했다. 아빠, 저도 좀 챙겨주세요. 미국에서 이런 거 없으면 창피해요. 그들의 말은 달콤했지만 할아버지의 가슴은 점점 차가워졌다. 얘들이 날 찾는 게 돈 때문인가? 그는 자식들의 진심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할아버지는 동네 복지관에 갔다. 그곳에서 만난 재민과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재민은 여전히 낡은 노트에 공부 계획을 적고 있었다. 할아버지, 저 이번에 간호사 시험 등록했어요. 근데 학원비가 좀. 재민은 멋쩍게 웃었다. 할아버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 될 거야, 젊은이. 포기하지 마. 재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할아버지, 소문 들었어요.
로또 당첨 축하드려요. 근데 조심하셔야 해요. 돈 많다고 이상한 사람들 꼬일 수도 있어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고맙다. 재민의 말은 진심이었다. 자식들의 달콤한 말과는 달리 그의 걱정은 순수했다.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 할아버지는 동네 시장을 지나갔다. 박씨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다. 김할아버지, 요즘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좋은 일 있죠?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을 피했다.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 그는 시장에서 반찬을 사며 생각에 잠겼다. 자식들 말대로 돈을 주면 정말 날 다시 찾아올까? 그는 자식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 말투, 그리고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마음에 걸렸다. 내가 잘못 본 걸까? 그래도 내 핏줄인데. 그는 갈등에 빠졌다. 집에 돌아와 할아버지는 낡은 가족 사진을 꺼냈다. 아내와 자식들이 웃고 있는 사진. 그때는 행복했다. 민수가 고등학교 졸업식 때 포옹해줬던 순간, 영호가 처음 월급 타서 사준 밥, 지연이 피아노 연주회에서 받은 꽃다발. 그 기억들은 여전히 따뜻했다. 하지만 지금의 그들은 달랐다. 얘들이 날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돈을 사랑하는 걸까? 할아버지는 전화기를 들었다. 민수에게 다시 전화했다. 민수야, 아버지가 돈 좀 도와줄까? 민수는 즉시 대답했다. 정말이세요? 아버지, 최고예요. 얼마 줄 수 있으신데요? 그 목소리에는 기쁨이 넘쳤지만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식들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버지, 사업 자금. 아버지, 집 사자고요. 아빠, 여행 가요. 그 말들은 사랑이 아니라 욕심으로 들렸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이 돈을 다 써도 얘들은 날 다시 버릴 거야.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식들에게 마지막 시험을 해보기로 했다. 진심이 뭔지 알아야겠어. 그는 복지관에서 만난 재민과 박씨 아주머니를 떠올렸다. 그들의 진심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자식들이 날 사랑할지도. 하지만 그 희망은 점점 더 약해졌다. 김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자식들의 연락이 끊이지 않았다. 민수의 사업 자금 요청, 영호의 부동산 투자 제안, 지연의 화려한 여행 계획. 그 모든 말들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이제 확실히 알아야겠어. 얘들이 날 사랑하는 게 진짜인지 돈 때문인지. 그는 결심했다. 작은 시험을 해보기로. 당첨금을 받기 전에 은행에 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해보자.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는 거다. 할아버지는 전화기를 들고 먼저 민수에게 걸었다. 민수야, 아버지 로또 당첨 소문이 돌긴 했는데. 사실 1등은 아니야. 그냥 3등 정도예요. 1천만 원쯤 되나?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게 애썼다.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동네 소문이 1등이라고. 3등이라니, 그럼 왜 그렇게 떠들고 다니셨어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대답했다. 소문이 과장된 거지. 어쨌든 큰 돈은 아니야. 사업 자금은 어렵겠구나. 민수는 짜증이 섞인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그럼 제가 왜 연락했겠어요? 요즘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1천만 원도 안 돼요? 아, 됐어요. 바빠서 끊을게요.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역시. 그랬구나. 민수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관심이 없었다. 오랜만에 연락이 이렇게 끝나다니. 그는 창가에 앉아 눈물을 훔쳤다. 민수야, 내가 왜 그랬니? 아버지를 그렇게. 그날 오후 영호가 다시 집으로 찾아왔다. 할아버지는 문을 열자마자 영호의 표정을 보았다. 어제의 미소는 사라지고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버지, 소문이 뭐예요? 로또 1등 아니라고요? 영호는 거실에 앉자마자 물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영호야. 3등이야. 1천만 원쯤. 집 사는 데는 턱도 없지. 영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는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시계를 보며 말했다. 아버지, 그럼. 제가 왜 왔겠어요? 부동산 투자 말고 그냥 아버지 뵈러 온 거예요. 요즘 일 바빠서.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문 쪽을 향해 있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물었다. 영호야, 아버지가 외로워서 연락했으면 좋겠는데. 돈 없이도 날 찾아올래? 영호는 어색하게 웃었다. 물론이요, 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요. 이제 가봐야 해요. 그는 서둘러 문을 나섰다. 할아버지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중얼거렸다. 다음이라. 그 다음이 올까? 저녁이 되자 지연에게서 영상 통화가 왔다. 화면 속 지연은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지만 할아버지는 그녀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다. 아빠, 로또 소식 들었어. 그런데 1등 아니래. 3등. 아, 그럼 여행은 포기해야겠네. 그녀는 가볍게 웃었지만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다. 할아버지는 물었다. 지연아, 아빠가 돈 없어도 한국에 올 거니? 그냥 아빠랑 밥 먹자. 지연은 화면을 보며 머뭇거렸다. 아빠, 저도 바빠서. 다음에 올게. 미국에서 일정이 빡빡해. 아, 통화 끊을게. 사랑해. 화면이 꺼지자 할아버지는 텅 빈 방을 바라보았다. 사랑해. 그 말이 이제는 거짓처럼 들려. 그는 소파에 기대 앉아 지난 추억을 더듬었다. 지연이 어렸을 때 손을 잡고 공원에 갔던 날. 그때의 따뜻함은 어디로 갔을까? 그 시험은 할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민수는 화를 내며 연락을 끊었고 영호는 무시하듯 사라졌으며 지연은 냉소적으로 대했다. 자식들이 날 사랑한 게 아니었어. 돈만 받구나. 슬픔이 밀려왔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아내의 사진을 꺼냈다. 여보, 우리 애들이 왜 이러는지. 내가 잘못 키운 걸까? 사진 속 아내의 미소가 그를 위로하는 듯 했지만 고통은 가시지 않았다. 그는 밤새 울었다. 평생 그 애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보답인가? 분노도 섞여들었다. 얘들이 날 버린 게 아니야. 원래부터 날 필요로 한 적이 없었어.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동네 복지관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그곳이 유일한 피난처였다. 문을 열자 재민이 반갑게 인사했다. 할아버지, 어제 소문 들었어요. 로또 3등이라면서요? 그래도 축하드려요. 재민의 미소는 순수했다. 할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젊은이. 그런데 자식들이 실망하네. 재민은 고개를 갸웃하더니 말했다. 할아버지, 돈이 많아도 적어도 사람 마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여기 오면 따뜻하죠. 그 말에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재민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제가 도울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공부 도와드릴까요? 복지관에서 노인 모임이 시작되었다. 박씨 아주머니와 다른 이웃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김할아버지, 요즘 얼굴이 어두우시네. 무슨 일 있으신가? 아주머니가 물었다.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털어놓았다. 자식들이 돈 때문에 왔대. 그런데 돈이 적다고 하니 다 사라졌어. 모임 사람들은 한숨을 쉬었다. 그런 일 많아요. 우리도 그래요. 한 할머니가 말했다. 하지만 여기 있잖아요. 우리끼리 가족처럼. 그 말에 할아버지는 고마움을 느꼈다. 재민이 다가와 물을 따라주었다. 할아버지, 저처럼 꿈 쫓는 사람들 도와주세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할아버지는 재민의 노트를 보았다. 간호사 시험 계획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래, 내가 맞아.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복지관 직원과 이야기를 나눴다. 여기서 도울 방법이 있어? 돈으로. 직원은 놀라며 물었다. 할아버지, 로또 소문이 3등이라던데. 큰돈 아니라고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사실 1등이야.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말 안 할 거야. 직원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와, 진짜요? 그럼 복지관에 기부해주세요. 노인들 급식소 확장하고 아이들 공부방 만들어요. 할아버지는 그 제안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래, 그렇게 할게. 그는 재민을 불렀다. 젊은이, 내 공부비 내가 도와줄게. 2천만 원 충분하냐? 재민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할아버지, 진심이세요? 왜 저한테?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내 눈빛이 진심이니까. 나처럼 외로운 사람 도와주려는 내 마음이 좋아. 복지관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다. 박씨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안아주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우리 동네가 더 나아질 거예요. 다른 노인들도 박수를 쳤다. 김할아버지, 당신이 우리 가족이에요. 그 따뜻함이 할아버지의 가슴을 채웠다. 자식들의 배신감이 아직 아팠지만 이곳의 유대감이 그 슬픔을 녹여주었다. 여기가 내 진짜 가족이구나. 그는 깨달았다. 자식들은 혈연이지만 진심은 여기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아버지는 하늘을 보았다.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걸려 있었다. 여보, 나 이제 알았어. 좋은 일 해야 한다는 거. 그는 자식들의 얼굴을 떠올렸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대신 재민의 미소와 복지관 사람들의 웃음이 떠올랐다. 통쾌해. 이게 진짜 복수야.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가며 새로운 결심을 다졌다. 당첨금을 모두 어려운 사람들에게 쓰자. 자식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말자. 하지만 그날 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버지, 미안해요. 화낸 거 사과할게요. 그래도 연락해요. 할아버지는 그 문자를 지웠다. 늦었어. 영우와 지연에게도 비슷한 메시지가 왔지만 그는 답하지 않았다. 슬픔은 사라지고 깨달음이 남았다. 이제 내 삶은 내가 정해. 그는 창가에 앉아 복지관에서의 따뜻한 기억을 곱씹었다. 재민의 손길, 아주머니의 포옹. 그게 그의 새로운 가족이었다. 김할아버지는 낡은 소파에 앉아 은행 통장을 내려다보았다. 37억 원. 세금 떼고 입금된 로또 당첨금의 숫자가 선명했다. 그의 눈빛은 차분하면서도 단단했다. 자식들의 거짓된 마음을 확인한 후 더 이상 그들에 대한 미련은 없었다. 민수의 냉랭한 전화, 영호의 무심한 발걸음, 지연의 공허한 메시지. 그 모든 것이 그의 가슴을 단단히 굳혔다. 이 돈은 내 거야. 하지만 나만을 위해 쓰진 않을 거야. 그는 창밖을 보았다. 낡은 골목, 녹슨 철문,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재민, 박씨 아주머니, 복지관의 노인들. 그들이 그의 진짜 가족이었다. 그는 종이를 꺼내 계획을 적었다. 무료 급식소, 아동 공부방, 노인 쉼터. 이 동네를 바꿔놓겠어.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복지관으로 향했다. 직원에게 단호히 말했다. 이 돈, 동네 사람들을 위해 쓰고 싶소. 급식소를 크게 짓고 아이들 공부할 공간 만들고 노인들 쉴 곳도 필요해요. 직원은 입을 떡 벌렸다. 할아버지, 정말 1등 당첨이시죠? 그 큰 돈을 다 기부하신다고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내 자식들은 날 버렸지만 이 동네 사람들은 날 가족처럼 대해줬어. 이게 내 마지막 선물이야. 직원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할아버지, 이 동네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소식이 퍼지자 복지관은 금세 활기로 가득 찼다. 박씨 아주머니가 달려와 말했다. 김할아버지, 당신이 우리 동네 천사예요. 같이 좋은 일 해봅시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 미소는 할아버지의 가슴을 녹였다. 며칠 뒤 할아버지는 은행과 변호사를 찾아가 기부 절차를 밟았다. 20억 원으로 동네에 무료 급식소를 설립하고 10억 원으로 아동센터를 만들었다. 나머지 돈은 노인복지 프로그램과 재민 같은 젊은이들의 꿈을 위한 교육비로 배정했다. 재민을 따로 불러 말했다. 젊은이, 내 간호사 공부비 내가 낼게. 2천만 원 충분하지. 재민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할아버지, 왜 저 같은 사람한테? 이 은혜 어떻게 갚죠? 할아버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열심히 살아. 그게 나한테 최고의 보답이야. 재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나중에 간호사 되면 할아버지 같은 분들 꼭 도울게요. 그 눈빛은 할아버지가 잊고 지내던 희망을 되살렸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동네 신문에 대서특필되었다. 로또 1등 당첨자, 전 재산으로 동네 기부. 시장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다. 김할아버지, 고마워요. 반찬 가게 아주머니는 김치를 더 얹어주며 말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곳 생겼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복지관에선 노인들이 차를 나누며 웃었다. 김할아버지, 우리 이제 외롭지 않아요. 같이 늙읍시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을 채웠다. 할아버지는 혼자였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동네가 그의 집이 되었고 이웃이 그의 가족이 되었다. 자식들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다.
민수는 화가 나서 끊었던 전화 이후 침묵했고 영호는 무시하듯 떠난 뒤 소식이 없었으며 지연은 메시지 한 통 없이 사라졌다. 할아버지는 그들의 이름을 떠올렸지만 이제 아픔은 없었다. 그 애들은 각자의 삶을 살겠지. 나도 내 삶을 살 거야. 그는 가족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었다. 대신 복지관에서 찍은 사진을 책상에 올려놓았다. 재민과 박씨 아주머니, 그리고 웃으며 밥을 먹는 이웃들. 그 사진이 그의 새로운 추억이었다. 급식소 개소식 날 동네가 축제로 들썩였다. 새로 지은 급식소는 따뜻한 밥 냄새로 가득했다. 아이들이 뛰놀고 노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재민은 간호사 학원 교복을 입고 와서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저 공부 시작했어요. 첫 시험 잘 볼게요. 박씨 아주머니는 커다란 김치찌개 냄비를 들고 나와 웃었다. 김할아버지, 이거 같이 드세요. 우리 가족이죠. 할아버지는 그들과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어우러졌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여보, 나 잘했지? 당신이 말한 대로야. 구름 사이로 무지개가 떠 있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이게 진짜 행복이야.